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과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소개를 하신 후 이어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때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훈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님은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언할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화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유현주 오창 호수도서관장입니다. 임훈상 오송도서관장입니다. 끝으로 신미순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 전용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유미 운영사업과장입니다. 라경준 학예연구실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과 전용훈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순서대로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9쪽부터 1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11건 중 10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13쪽부터 25쪽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41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도서관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 총 3건의 건축 개보수를 진행하였고 총 2건의 누수 및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24년도에는 9회, 2025년도에는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 시립도서관 성인지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저귀 도서관 운영을 사단법인 대한청소년 충효단 연맹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쪽부터 53쪽 시립도서관 물품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64쪽 1천만 원 이상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69쪽 도서관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총 34건의 유지관리 개보수를 진행하였고 건축,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총 31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0쪽부터 71쪽 시립도서관 장소 부유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10월 말 기준 보유 장소는 도서 22만 9,565권과 정기 간행물 102종이 있고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토대로 2027년까지 23만 5천 권의 장소를 연차별로 확보하겠습니다. 72쪽부터 79쪽 문화교실 운영 등 독서 및 문화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79회, 2025년 73회의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0쪽 청주시 도서관 회원 등록 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만 6천여 명이, 2025년에는 1만 2천여 명이 회원 등록하였습니다. 2024년 15만 6천여 명이 청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18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5만여 명이 이용하여 24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81쪽부터 88쪽 작은 도서관 지원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10월 말 현재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내역은 2024년 2억 3,400여만 원, 2025년 2억 3,3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 3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89쪽부터 90쪽 책 읽는 청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51에 3,500여 명이, 2025년에는 148에 3,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 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7만 7건 739명, 2025년에는 7건 8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스마트 무인 도서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소를 구축하였고 사업비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95쪽 2024년 대비 2025년 이추진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6쪽 본회의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의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오창 호수 도서관 소관입니다. 99쪽부터 10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12건으로 10건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입니다. 103쪽부터 113쪽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오창 호수도서관 성인지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부터 116쪽 오창 호수도서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18쪽 장소 부유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10월 말 기준 보유 장소는 도서 68만 4,891권, 정기 간행물 412종이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토대로 2027년까지 75만 3,500권의 장소를 연차별로 확보하겠습니다. 119쪽 자료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49쪽 문화교실 운영 등 독서 및 문화행사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1쪽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4년 56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122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36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79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6쪽 가족 독서회 및 청주 독서대전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 독서회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청주 독서대전은 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1쪽은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 대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오송 도서관 소관입니다. 165쪽부터 1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8건으로 7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168쪽부터 180쪽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오송도서관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오송도서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185쪽 장서 보유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10월 말 기준 보유 장서는 도서 70만 6,777권, 정기 간행물 347종이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2027년까지 77만 6천 권의 장서를 연차별로 확보하겠습니다. 186쪽 자료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실적은 25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87쪽부터 220쪽 문화교실 운영 등 독서 및 문화행사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4년 53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108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5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80만여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222쪽 청주 아이러브 영유아 독서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대상 그림책 책꾸러미를 2024년 4,400여 부, 2025년 4,800부를 배부하였고 책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2024년 487회, 2025년 544회 운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9쪽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233쪽부터 23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총 10건으로 7건 완료, 2건 추진 중, 1건 지속 검토입니다. 237쪽부터 245쪽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쪽 물품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부터 272쪽 정규 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282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5,100여 명이, 2025년에는 254 강좌에 4,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93쪽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36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및 강사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65쪽 기관 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현황입니다. 우수학습 동아리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2024년 27개 단체 4,600여만 원, 2025년에는 29개 단체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7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찾아가는 은빛 무지개 한글학교 등 3가지 사업을 운영하여 약 600여 명의 비문해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74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2024년과 2025년
8,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7쪽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및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8쪽부터 386쪽 청주시민대학 및 청주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민대학은 2025년 10월 말 기준 39개 강좌 1,640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주 아카데미는 2024년 7회 운영 1,402명이,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6회 운영 8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87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은 총 1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주 고인세 박물관장 전용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고인세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 완료, 1건 지속 검토 중입니다. 5쪽부터 13쪽 예산 집행 내역과 14쪽부터 19쪽 수의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 시설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건축 개보수 현황은 2024년 3건, 2025년 7건이며 누수 및 하자 보수 현황은 2025년 2건입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청주시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청주시 직지상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수감 기간 내에 총 1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유물 구입권을 심의하였고 청주시 직지상표관리위원회는 총 5회를 개최하여 직지상표 사용 신청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박물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를 연내 추진하여 성인지 예산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지문화특구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낮과 밤이 운치 있는 직지문화특구 조성을 위하여 고인세 박물관 일원 야간 경관 조명 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 이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이해, 국가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약심사 입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박물관 관람 및 체험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고인세 박물관은 46,889명, 근현대 인쇄 전수관은 9,041명, 금속 활자 전수 교육관은 35,437명 등 총 91,36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및 추진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31쪽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5건 완료, 5건은 추진 중입니다. 34쪽부터 42쪽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 직지가치 증진위원회, 청주시 1인 1책 편하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각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직지가치 증진위원회 총 2회, 청주시 1인 1책 편하기 운동 추진위원회 총 2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시 1인 1책 편하기 운동의 성과 지표를 충실히 운영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5쪽 민간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운영을 통해 국가무형유산인 금속활자장의 기능을 보존, 전수하고 금속활자 주조 시연 등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유산 직지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25 직지문화제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직지의 날 기념식을 9월 4일 고인세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기념식은 기존 짝수에 열리는 직지문화축제와는 별도로 기념식, 공연, 체험 등 간소하지만 직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48쪽 박물관 소장 자료 현황입니다. 박물관 소장 자료는 총 2,641건, 6,655점으로 자치 통감 등 19건, 125점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소장 자료 중 문화유산 지정 현황은 보물 9건 17점, 도 지정 문화유산은 37건 58점으로 총 46건 75점입니다. 52쪽 특별전 개최 현황입니다. 근현대인쇄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옛날 옛적에 옛 이야기 속에 깃든 삶의 지혜를 주제로 한 가족 친화 특별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문화를 향유하고 직지와 고인세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반크 직지 세계화 캠페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이버 애교 사절단 반크와 함께 직지를 알리기 위한 직지 홍보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지 홍보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직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59쪽 1인 1책 편애기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으로 19회를 맞은 1인 1책 편애기는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단행본 49점, 부가트 17점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단행본 10점, 부가트 5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2쪽 세계직지문화협회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는 2005년 직지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청주시 보조금과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지협회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8,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지협회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은 1인 1책 편애기 운동과 전국주의 축제 및 행사장에서 직지를 홍보하는 직지 국내 순회 전시 사업, 직지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설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먼저 그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3페이지고요. 수의계약 관련인데 이 농협 물류 스마트 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2025년 동일 사업으로 보이는 계약이 두 건이 이렇게 분리되어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각 1,960만 원, 388만 원 이 규모로 수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두 계약 모두 동일 업체와 체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 계약 목적과 일정이 저는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서 해당 계약을 각각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하자입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 본시스가 스마트 도서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부 부스 구입이고 이거는 별개로 보고 저희가 이전 설치하고는 별개 용역,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구입이라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지출목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스마트 도서관 시설 장비 수리 사업이 지난 3월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네. 이 수리 대상에는 이전이 확정된 이 농협물류센터 스마트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아, 네. 예, 이미 이전이 예정된 시설에 대한 수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이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네. 원래 농협 물류센터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외부 부스가 없이 처마 밑에 그냥 기계만 설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본체 기계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본체를 수리하고 또 이전할 때는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 부분은 5개 부스와는 관계없이 본체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수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체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 열쇠한 뭉치라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하고 또 뭐 하나가 또 있는데 네, 그 도어, 잠금, 모니터 보는데 이게 선이 낡아가지고 끊어지려고 했나 그거를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예, 여기서 본 거에는 도어 잠금 장치만 불량이 되어 있는 것만 확인이 돼요. 아, 그래요? 시설 점검 결과 보고에서는. 근데 전기 등이나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지출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 자료에는 이런 것들도 좀 표기가 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수의 계약이 2,200만 원에서 약간 한 148만 원 정도가 오버가 되는 상황에 이제 수의 계약을 좀 쪼개기를 해서 입찰에 대한 것을 회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못된 의심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이런 것도 표기가 되면 뭐 이런 질의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운영사업과장님하고 하계실 실장님이신데 26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답변은 운영사업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 및 체험 현황 관련인데요.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에서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비가 수탁기관이 직접 수령을 하고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이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유료 체험 프로그램의 수입 발생 내역하고 실제 시에 납부된 세입 규모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체험비.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체험비로 기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재료비로 저희가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작성이 여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료비요? 재료비라고 네네. 하면은 재료비라고 그러면 이제 한지라든가 이런 밀랍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최소한의 재료비를 받아서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프로그램 중에 교과서 속 직지 체험 교실 체험비가 14,000원, 금속 활자 만들기 체험 교실 체험비 10,000원. 예. 요거 관련된 체험비가 세입에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체험비가 아니고 이제 그 체험비는 다 무료고요. 이제 예.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한지라든가 이런 밀랍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험비가 무료라고요? 네, 체험비는 다 무료고요. 재료비로 이제 이렇게 실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000원씩 10,000원씩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비를 네네, 그게 이제 재료비인데 여기가 잘못 저희가 작성을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하셨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체험을 하려면 그 재료비를 내고서는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세입이 잡혀 있지가 않다. 네, 예. 예. 저도 몇 번 가서 돈을 낸 적이 있어서. 네. 예. 근데 보면은 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하고 3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고인세 박물관이 한 3건이 있는데 요거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료비다. 그래서 예. 그게 재료비가 잘못 오기된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해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숙 의원입니다. 그 운영 사업과장님께 노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6쪽이고요. 현재 그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어떤 방식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무인 개수기 데이터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분리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그 입구에서 이제 계속 그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하고 외국인 이제 우리 국내 저기 시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입구에서 다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매일 이제 자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험할 때도 저희가 이제 체험 부스에서 몇 분이 체험을 하는지 이거를 다 이제 수치를 카운팅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된 바로는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그 관람객 수는 수기로 관리되고 있고 장비는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 맞나요? 네, 수기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상태에서 수치 기반의 사업 성과나 활성화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데 어떠신가요? 그 활용도가 낮은 장비가 계속 비치하는 것은 실질적 통계 기능이 없는 장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계속 그냥 수기하면서 이 장치도 필요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 해설사님이 이렇게 항상 상주해서 이렇게 잘 카운팅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방안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통계 그 관람객이나 체험객 수를 보면 그 많은 감소가 있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 고인쇄 박물관은 내국인 12,806명, 또 외국인 1,159명 관람객 감소했고 근현대 전시관은 내국인 2,064명, 외국인 483명 감소. 25년에는 외국인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금속 활자 전수 교육관도 21,512명, 그리고 외국인 1,726명 감소한 걸로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운영사업과장 노임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많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많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고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건 이제 작년에 직지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은 그 축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더 감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악된 숫자로는 제가 이거 정확히 계산한 거거든요. 작년 독과랑 올해 책으로 현재 운영 방식하고 관람 흐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작년에 축제도 있었지만 올해도 뭐 기념식 축제를 하셨고 또 앞으로 10일, 10일 물론 이제 관람객이나 체험객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좀 차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이제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뮤지엄 플러스 굿즈 이른바 묻주 상품은 그 오픈런 현상까지 일으키며 출시 직후 품절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공공협력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러한 뮤즈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외국 공공기관 선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견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과장님과 간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네, 운영사업과장 노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 운영사업과와 우리 학예연구실이 이렇게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좀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제 청주에는 고 인쇄 박물관을 비롯해 그 다양한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각 박물관이 무엇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각 박물관의 정체성과 그 고유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운영 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영사업과장 노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이 이제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이제 체험형 박물관으로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올해가 이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별 문화 행사도 사실 더 2회에서 4회로 확충하고 뮤지엄 나이트라든가 또 체험실도 이제 어린이 체험실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이제 가족 단위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시고 일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실제 관광 문화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는 조금 소극적이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는 이제 지역 자산을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키우고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묻주 사례처럼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점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물관이 그 중심에서 더 가감하게 움직여 주시길 기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묻주 사례처럼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점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또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수고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부위원장님.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그 시립도서관제 정화자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그 올해 제적 도서 있잖아요. 폐기 도서. 네, 네. 이게 1년 총 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프로요? 제적 도서. 폐기하는 도서. 저희가 지침상으로는 시립도서관장 장화자입니다. 저희 지침상으로는 전체 도서의 7% 이내에서 제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거는 한 5% 이내로다가 저희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네. 7% 이내에서 제적 처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적 도서를 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지침상으로는 뭐 시민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데 줄 수도 있고 한데 저희 지금 제적되는 책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많이 이제 사는 책도 아동 도서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아동 도서가 가장 많이 잘 훼손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빌려가고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파손이 많이 돼서 좀 어딘가에 나눠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책들이 많아서 저희가 제적 도서는 되도록이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파세요? 네. 아니면 저 고물이나 이런데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그 업체에다 이거를 해서 돈을 받고 넘기고 있죠. 네. 예, 저 문 의원이 파악한 바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일돼서 이번에 자료관리 규정도 통일을 시켰고 위원회도 같이 지금 통합을 했고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도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70페이지를 보면 청주시립도서관 전체 장서 보유 현황 보면 22만 9,565권. 네. 그리고 연차별 우리 신규 책자 확보계획 보면 25년 보면 23만 권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 선에서 이내에서 이제 폐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 정말로 너덜너덜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책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요, 용인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거를 무료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를 다시 재활용하기 어려운 거는 이거를 폐기하는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무료 나눔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나눔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조례상으로는 제가 좀 확인을 할게요. 무료 나눔을 할 수 있는 조례는 담겨져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폐기도서를 선별을 해서 시민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고 이게 권익위에서도 책에 의미 있는 재활용해서 이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몇 군데를 이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답변이 어제 우리 방문했던 오송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두세 곳 체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너덜너덜하고 재활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 폐기를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5% 내에서 했다고 하면 이제 시립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이게 다 너덜너덜 폐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로 해서 어느 정도 바꾸서 넘기기보다는 좀 다른 지자체처럼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방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듯 이제 각 도서관에서 이 제적 도서를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통합을 해서 시립에서 이제 일괄 이걸 앞으로 제적 폐기 도서를 관리한다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됐어요. 내년부터 되는 거죠, 그게? 올해 말부터는 이미 예. 규정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말에 그게 결정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내년이라고 봐야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린 이 책의 의미 있는 재활용 차원에서 좀 아마 많이 고생스러울 거예요. 이거 선별하 그냥 업체에다 휙 넘겨가지고 그냥 돈으로 받으면 편할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이 이거를 갖고 가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듯 책이 의미 있는 재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또 구입하면 책에다가 라벨지 붙이고 표시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또 외부로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 무료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미순 그 관장님께 간단한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우리 상당 도서관도 그렇고 좀 그린 리모델링이다 해가지고 도서관이 많이 좀 휴관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흥덕도 그랬고 청원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상당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평생학습관 작은 도서관도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죠. 휴관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리모델링 끝났고 그런데 아직 문을 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관장 신미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회 추경에 그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해서 9월 2일 날 리모델링 공사는 끝났고요. 국민은행에서 한 1억 5천 상당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서가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책도 일부 구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2,500권 정도 새 책도 지원받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 날 인근 동 주민들 모시고 재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증받은 대우 어디요? 국민은행에서 전국에 한 1년에 6, 7곳 정도 후원해 주시는데 올해 저희 공공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저희 평생학습관 작은 도서관이 선정돼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새롭게 잘 꾸몄습니다. 네, 관장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이용을 못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동안 좀 부족 채워지지 않는 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나경준 실장님에게 좀 질의를 할까요? 네,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네, 관장님. 아니요, 실장님. 요즘에 신문에서 이제 뜨겁게 좀 오르내리는 우리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죠? 네. 2025년 9월 직지 영인본 및 보건본의 왜곡 문제 이거 관련해서 신문 보도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으로 만든 사실 제목을 엄청 섹시하게 뽑았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뽑았냐면 세금으로 만든 가짜 직지 보건 영인본 모두 조작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존과학학지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이 있어요. 청주 구인세 박물관이 복원한 직지 금속 활자본 학원 제1장 금속 활자 인판이 정확성 검증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원본이 디지털 이미지와 세 종류 영인본이 축적 및 색 재현성 비교 분석을 통해서 금속 활자 반복 표기 방식 오류, 색상 축적 왜곡, 편집 흔적 등 다수의 문제가 이 학회지에 발표가 됐어요. 저 실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학회지 이런 학회에서 이런 해당 논문 또는 보도 내용을 이런 게 사전에 좀 인지하셨나요?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 부서 입장이랄까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하경구 실장 나경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한테는
이미 그 기사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내겠다고 이제 통보로 좀 왔고요. 거기서 이제 맞는 거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만든 영인본 중에 이 안에 좀 수기로 쓴 내용이 좀 탈락된 게 한두 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발표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희 이제 영인본이 그 고급형하고 보급형으로 있습니다. 이 영인본이 이제 저희가 이걸 연구용으로 배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직지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우선은 그 축적이나 색상 같은 경우는 제작 당시에 그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이 보급형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그 인쇄하는 그 양지에다 인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약간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이제 한지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 잉크가 좀 잘 안 먹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축적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 이 책을 꼬매는 선 부분이 그 우리 보급형에서는 그대로 인쇄된 상태에서 그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고급형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다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책을 꼬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 등락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씨가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상학원을 이제 금속활자로 복원을 목판본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발표자께서도 이제 상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시고 학원 첫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명명백백이라는 말을 맞습니다. 했을 때 같은 글씨는 또 우자를 써서 명우 백우 이렇게 쓴 게 그 목판 형태인데 왜 여기 그대로 썼느냐 잘못 본 거 일단 이제 그것을 이제 발표에 내용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예전에 직지 상권 복원 용역을 하면서 집착 기준을 좀 그 당시 하신 분들이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원 금속활자본 학원에 있는 글씨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글씨는 그 우리 흥덕사자로 같이 인쇄한 걸로 추정되는 자별령 참법 집회에 있는 것을 쓰고 거기도 없다라면 두 글자에서 파자를 해서 다시 합쳐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우자 같은 경우에 금속활자본 그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쓴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제가 판단을 할 때 그럼 똑같이 없을 무자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없을 무자는 또 틀리게 썼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판본에 있는 없을 무자는 이제 간체자인데요. 요거는 금속활자본 학원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금속활자본 학원에 그 없을 무자 그 완전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복원을 할 때 그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복원을 좀 한 것으로 있고 발표자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좀 개진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진짜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영인본은 보급형, 복원본은 전시 학술용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셨던. 그렇지만 직지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유 유산의 경우에는 단순 복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과 고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네. 그리고 그 신문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를 우리 청주 시민이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접했을 경우 누구나 그 의구심, 이게 청주 직지가 이거 가짜네, ong망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기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학예영실은 직지 홍보팀, 학예팀, 직지 코리아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서 있다는 건 전문기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담 인력과 예산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토와 고증 노력,
오류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도 묻고 싶어요.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보급형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지에 이거를 나갈 때는 그것도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글자로 했을 때 목판 인쇄를 갖다 썼다라든지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나 청주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고증을 하고 보고평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논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부합하는 부분은 즉시 정정을 해야 될 거고 고증 보완들이 개선 조치가 필요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 학회지가 됐든 아니면은 신문 보도가 됐든 우리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외 설명 자료 보완 방향 등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 아무리 찾아봐도 준비 중인 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9월달 보도자료라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회지에서 이거를 이렇게 실겠다 하면서 우리 군세박물관에 이게 또 확인 절차도 거쳤다면서요. 이러면 지금 9월이면 어떤 해명 자료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네, 하경우 시장 나경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문에 저희 금속활자 상권 보건 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타로 나온 것은 관련 학자들이 왜곡을 했다고 또 일으키 후속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우리 보건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관련 서지학 관련 부분들 학자들하고 요거를 내년 상반기 서지학회에서 다뤄서 내용을 갖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건 즉각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우리 청주 시민이든 아니면 학회든 신문 보도 그쪽에서는 항의를 해서 그런 후속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가 없어요. 학회라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전문기관이잖아요.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죄송하게도 안 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장님. 이 청주시는 사실 청주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직지예요. 직지의 도시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강호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직지 이 직지의 자모십을 도시 브랜드로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청주고 복지교육위원회란 말이에요. 즉각 반박 자료 내고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이 단순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청주시 정체성,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이런 보도입니다. 실장님,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까 받아들이고요. 향후 어떻게 직지 콘텐츠 정확성 회복 및 대외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요거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 실장님 너무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계속 반복 지적해봤자 서로 제가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우리 이 직지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언론 해명이라든지 학술적 반론이라든지 대외 설명 자료 준비라든지
이 수습제를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경우 시장 나경질입니다. 의원님께서 의뢰하시는 분 그 유념해서 업무를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는 그 영인본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국군 출판 지원단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만들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온 저자가 맞다고 하는 부분에 나온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서 영인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처리할 거고요. 아까 그 목판본에 쓰인 부분에 대해서 금속활자본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회와 관련 학회와 같이 그 의견을 통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 3관기에 열리는 서지학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기대한 답변과는 좀 많이 미진한데요. 그 구체적인 답변 내용 담아서 좀 자료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훈 관장님에게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이 온천동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에서 새를 녹이는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뭐 소음, 진동, 매연 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갔을 때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있으시죠? 네, 군사화무관장 전용원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4층 집진기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크고 기기실 내부 방음 조치도 미흡하고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도 잘 지켜지지 않고 방음 좀 설치 요청을 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민원 왔을 때 우리 담당자가 계신가요? 어떻게 처리가 됐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민원이 제기돼서 이제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서에서도 왔었고, 이제 법적 기준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또 민원인이 그런 일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소음, 진동,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원 요청을 하고 정말 저희 목소리를 저희 요구를 좀 진정성에 들어달라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경청을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조례나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나 아니면은 집행부로도 이제 이게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천동 쪽으로 또 일방통행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한테 할 게 아니구나. 지금 요거 담당자 분께 요거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시고, 저는 이거 좀 검토를 해보면서 해결 방안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장님. 그래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좀 이거 주무관님한테 물어보시고 파악을 하셔갖고 좀 개선 여지 요거로 계획을 세워서 좀 이것도 좀 저에게 좀 전달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부원장님 질의할 거 더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고요? 이한국 의원님 있으시고. 질의할 거 더 있으시죠? 그러면은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실 의원님 이화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고인세 박물관 운영과장님, 그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박물관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중앙에서 좀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방호와 관련해서 CCTV 설치도 돼 있죠, 과장님? 몇 7페이지. 7페이지. 네, 일단 그 7페이지를 참고해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방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원 경찰도 3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CCTV도 지금 따져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29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저희가 청원 경찰분이 24시간 근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이요? 네, 세 분 네. 다?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인건비 부분의 두 번째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시간의 근무수당 책정이 9천만 원이에요.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찾아보니까 예산안을 다시 봤어요. 봤더니 세 분이 매월 100시간씩 책정이 돼 있으시네요. 원래 근무가 월 57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는 52시간이고.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을 아직 그러니까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최대 야간 수당으로 시간에 근무로 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월 57시간 이상의 시간 내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월 100시간씩 책정이 돼 있어요. 2024년도도 그렇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세 분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로 해서 이제 여기가 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업 근로자로 이제 지정이 돼서 근무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저촉되는지는 제가 아니 100시간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근무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법적인 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직원분들도 지금 근무하시잖아요. 연장 근로수당 해서 30시간씩 다 잡혀 있고 15분. 여기 보니까 예산이요. 일직 수당 관련해서 2명 119일이 잡혀 있고 이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청원경찰분 한 분당 100시간씩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잘못 야간 근무 수당도 또 365일로 해서 잡혀 있고 휴일 근무 수당도 한 명이 119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여기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에 지금 82%가 청원경찰 임기제 시간에 근무 수당 해당되는 부분이요. 10페이지 또 보면 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2025년도에 기타직 보수와 관련해서 근무수당 62% 나갔는데 보수와 별도로 해서 100시간씩 잡혀 있더라고요. 세 분이. 네, 이제 야간 근무수당도 별도, 네. 휴일 근무수당도 별도. 청원 경찰 분들은 이제 휴일하고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데 그 이제 근무를 평일에도 이렇게 좀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퇴근을 안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근무표를 별도로 좀 제출을 확인해봐서 제가 제출을 세 분이 하도록 똑같이 하겠습니다. 100시간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기 고유재 박물관장님 맞아요? 글쎄 제가 정확한 그래서 고유재 박물관에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우동과 관련된 건데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아니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고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산출 근거는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네네. 인건비 부분 시간의 근무수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제가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분들 그 시간의 근무수당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고 계신지 혹시 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쭉 보다 보니 100시간씩 세 분 잡혀 있어요. 그 현업 근무기 때문에 아마 그 일반 기준이 좀 다른 걸로. 박물관이기 때문에 꼭 한 분은 아니 박물관이기 때문에 아니라 현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현업 근로기 때문에 그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해서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100시간이라 산출 근거를 제 취향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밤새 이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카운팅하기 못하게 돼 때문에 있어요. 청구경찰도 공무원에 준하잖아요. 네. 다시 그거는 좀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꼭 오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어야 돼서 시간의 근무수당 관련해서 배가윤격 관련해서 상당 109페이지 오창 호수 도서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그죠? 네, 저번에 그 네. 도서 이제 배가 용역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예산을 추경을 그렇게 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왜 제가 잘못 확인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직원들이 고생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2년도에 서원 그리고 또 2024년 청주 청원 요 배가 용역은 조건이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도서 마크 데이터베이스 납품 용역이 있거나 아니면 장서 점검 용역 실적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시립도서관하고 상당도서관의 그 입찰 대상의 조건은 화물 자동차 운송 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달라요? 이게 핵심은 어쨌든 뭐 집기도 옮겨야 되겠고 그렇지만 도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이게 2억짜리더라고요. 오창 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의원님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신 거고요. 네. 예, 상당에 올라온 그 과업지시서상에 화물로 되어 있었던 거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집기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까지 그 업체 측에서 수배를 해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옮겨서 보관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 용역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그 업체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전문적인 배가까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너무 회계법상 좀 업자한테 좀 불이익이 가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근데 청주청원이나 이런 데는 1,700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로 해서 그 법인 등록도 청주시로 돼 있는데 이 화물 자동차는 충청북도로 돼 있더라고요. 글쎄 그 청원 사업장 본 소재지가. 예, 청원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입찰을 도서 관련하시는 업자께서 또 낙찰이 되셔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한꺼번에 그거를 같이 그리고 또 그 컨디션이 다른 게요, 의원님. 청원 때는 그 물류를 그 집기를 외부로 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내부 그 건물에서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일부 공간으로 뺐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이 상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은 전체를 다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네. 2022년은 시립도 그랬어요. 시립의 경우는 제가 그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배가 용역과 관련해서 청주시 도서관 5년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시립도 그랬고 2025년도는 상당이 그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6페이지요. 기적의 도서관 장서배가 이전 용역도 으뜸 퍼니처? 으뜸 퍼니처는 어떤 업체예요? 이거는 가구 제작하는 업체 아니에요? 기적의 도서관 거는 제가 잘 파악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장서 배가하고 이전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내가 잘못 어쨌든 그 집기를 많이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책과 관련해서 배가 용역을 그럼 조건으로 넣지 말고 장기 이전 그거 집기 이전만 해서 공고를 내주셨어야죠. 그죠? 그때 좀 네, 말씀드린 엄밀히 것처럼. 말하면 그래서 의원님 저는 말씀하신 상당히 그래서 불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도도 그랬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서 근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을 갖고서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입찰 때 으뜸 퍼니처는 가구 제작 업체로 제가 사업자 등록도 보니까 봤는데 기저귀 도서관도 또 장소배가 이전 용역을 여기다 맡겼더라고요. 도서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공사도 많고, 그죠? 제가 이번엔 좀 맘 잡고 나라장터 쫙 들어와서 불려고 했다가 일이 복잡해서 요것만 봤는데도 뭐가 기준이 원칙이 좀 달라서, 네? 그래서 요거 입찰 내셨던 조건들하고 담당자분하고 그 저희가 내일 보고서 쓰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정리 오늘까지 좀 어려우시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사업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내 근무수당 100시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법적으로 잘 모르시다고 하시는데 청원경찰분이시더라도 월 57시간 이상의 시간내 근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고요. 그것도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1억씩 되는 큰 돈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무슨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와 그다음에 275페이지인데요. 273페이지에는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청주대학교에서 강좌했던 도시 및 농촌 재생 사업의 사업 및 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입문반하고 심화반이 있어요. 페이지 273페이지. 네, 평생학습관장 신미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공모로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정원은 20명인데 참여 인원이 43명, 그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 20명인데 뭐 26명에서 그러니까 정원 초과가 돼서 지금 참여율이 뭐 215%, 130%라면은 조금 그 뜨거웠다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공모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고 저희 이제 정책으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킵해두고요. 네. 그 뒤에 거 보면은 그러면 27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운영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예, 이거는 지금 2020년부터 지금 5년 동안 연속으로 지금 공모 선정 당선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5년 동안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는데 저희 청주시가 그러면 이거 그 5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뭐 어떤 그 강점 같은 게 뭐였어요? 처음에 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이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 전국적으로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또 필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3년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한 5천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2024년하고 2025년도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좌 수가 80개에서 25개수 해갖고 3억 4천에서 1억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 지금 요것도 지금 보면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청주시에서 5년 동안 연속으로 이게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강점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전에도 장애인에 관계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정기광자에 뭐 장애인 택견 교실 뭐 이런 걸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장애인들이 저희 학습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참 외부에서 그거는 했어요. 지역사회 어울림 해가지고 외부에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다살이나 이렇게 장애인 어떤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서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연속이나 이거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선정된 어떤 강점, 청주시의 강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다른 답변이 좀 나오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학습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어떤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교육 욕구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강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5년 연속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 기관이 뭐 회원, 그다음에 뭐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다사리, 뭐 청주시 평생학습관 이렇게 이제 4개 기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러면 시설에서 하고 끝이 내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뭐 관리를 하고 어떤 평가 어떤 그 체계 같은 걸 마련해 두신 건지.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는 잘 구비해서 가지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앞에서 한 그 도시 뭐 농촌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매년 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에서. 시설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이 끝이 나면은 저희 청주시 그 평생학습관 정책하고 연결이 뭐 이어진다든가 이렇게 요게 이제 관리가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매년 지원을. 지금 잠깐 뭔가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이제 청주시 평생학습에 대한 이제 어떤 니즈의 필요성이 좀 다양하게 되고 또 좀 그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저는 또 그 한 끼 밥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5명 참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셀프 메이크업, 나 예뻐졌다 뭐 요런 건 한 13분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더라 뭐 제가 또 이게 눈여겨봤던 건 청각 장애인을 위한 헤어 살롱이 있었어요. 여기는 10분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필요성에 대한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공모 사업이 끝이 나더라도 청주시 정책과 이어져서 이게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면은 그 수요를 확인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요렇게 뭔가 관리 체계라든가 어떤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요거 끝났으니까 요때부터 다시 새려서 뭐 이렇게 그 요구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뭐 예산을 하고 그러면 공백 기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계속 뭔가 이런 학습을 했었으면은 갈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앞에 내용처럼 일회성으로 딱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5회 연속으로 뭔가 공모에 당첨이 되면은 우리가 첫째 때는 이렇게 했고 둘째 때는 이렇게 했고 하는 뭔가 어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거죠. 그때 끝나고 나서 새로 시작할 때 다시 뭐 그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장애인 시설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그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좌들을 이제 뭐 매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정규 강좌도 있고 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요것도 있고
뭐 딩동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고 이런 그러면 교육을 관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만약에 100개 프로그램을 해요. 100개 프로그램을 전부 다 막 이렇게 뭐 좋은 호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10개는 너무 호응이 좋아. 근데 그냥 호응이 좋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까라든가 어떤 이런 이렇게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기에서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이제 정규 강좌나 뭐 어떤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호응이 떨어지거나 수강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폐강하고 다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제 말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A라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A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 별로네? 이게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다음에 만약에 뭐 간장님 가시고 다른 간장님 오셨을 때는 또 모르고 이런 프로그램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요런 데이터에 의하면은 요러한 분석 때문에 안 되는 강좌니까 요것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개선 방향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하는 무조건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그 뭐 좋으면 그냥 그 저기 뭐 개설을 하고 아니면 폐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적인 어떤 좀 그 오밀조밀함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요런 사람들이 요런 걸 필요로 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요렇게 나가시는 거야. 단지 요즘 뭐 트렌드가 이거니까 이거를 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분석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그런 만족도나 시민 의견 청취를 해서 그런 강좌를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응도가 떨어지고 이런 강좌 같은 경우는 뭐 그 폐강을 하고 새로운 수요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 있으면 새로 개설하고 이렇게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그 청주시 274페이지에 보면은요.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알기 쉬운 필수 교육 해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이제 운영을 할 그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알기 쉬운 필수 교육이 어떤 교육인데 100명을 두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평생학습관장 신미수입니다. 저희가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시니어 클럽, 상당, 항덕, 뭐 장애인 복지관 세 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동영상 편집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예방,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뭐 CS 교육 이런 거를 운영을 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건데 아직 이제 요거 작성 11월 전이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데 그 평생 학습에 대한 어떤 이렇게 연령층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금만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본 건 있는데 이 강사비에서 차이가 뭐 25,000원부터 4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별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강사를 뭐 이렇게 뭐 좀 모집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 3만 원, 3만 5천 원일 때도 안 가요 이러면서 안 해요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고퀄리티의 이제 강사는 이 수준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봉사 수준인데 이제 교통비 정도로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2만 5천 원에서 4만 원 이게 그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문해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게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준으로 이거를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문해교육이라는 게 좀 그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이게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강의한다는 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문해교육 강사를 5,000원씩 상향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0원씩 되면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3만 원이고 이제 돈 같은 읍면 같은 경우는 35,000원 뭐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 기준이 한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돼서 그 면단이나 뭐 이렇게 시골로 가시는 분들은 5,000원 더 네, 이렇게 네, 하고 맞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네, 걸로 네, 이제 네.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5,000원은 그럼 없어지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좀 그렇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올렸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농번기가 끝나거나 이러실 때는 뭔가 좀 그러니까 배우시려는 욕구가 강하신데 이렇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도서관 이제 관장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동안의 도서관의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노멀하게 이렇게 갔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독서 대전을 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독서 대전이 서울 그 도서관에서도 이제 서울 광장과 강화문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책 읽는 이제 습관을 하고 이렇게 독서의 문화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이제 그 최초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서 대전과 같이 그 기존의 틀에서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어떤 그런 곳에서 조금 탈피를 하시면은 좀 더 그 시민들의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 그 시립도서관 관장님, 그다음에 오창호수 도서관 관장님, 오송 도서관 관장님, 그러니까 한번 박수도 좀 쳐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노멀하게 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희가 청주 사회복지관을 갔을 때 이거는 이제 오늘 계신 분들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아이들은 놀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데 여기 어제 청주 사회복지관에 갔더니 이게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의견을 묻고 주변에 있는 학교와 연관을 해서 실험도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께서도 뭐 저희가 책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뭐 굳이 책 이렇게 계속 뭐 버려야 되는 책을 그렇게 구입하는 건 요즘 누가 책을 본다고라는 뭐 어떤 그런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틀어서 요 책을 즐겁게 볼 수 있고 아니면 평생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배 의원님 답변은 받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은 그럼 얻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송병호 의원님 질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장님께서도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을 받아서 더 나아갈 방향들을 고려해봐라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 세우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될 거니까 네네. 답변을 좀 세세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것들도 좀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거의 완료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중간 지금 12월 9일 날 저기 작은 네. 도서관 재개관식 하면서 네.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5년간 나아갈 평생학습, 평생교육 방향성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미 과장님께서도 그 청원경찰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청원경찰법 확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텐데요. 좀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이하정 의원님께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의원입니다. 우리 신민순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장 신미순입니다. 관장님, 저기 페이지는 378페이지 시민대학.
네, 378페이지 시민대학 보면은 네. 그 우리가 그 청주 시민에게 100시간을 충족한 사람에게 명예 학위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받아보니까 연간 30개 강좌에서 시민이 한 60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첫 졸업생이 있었죠. 네, 학위 수여. 작년에 학위 수여. 5명 학위 수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시민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100시간을 충족을 한 분 청주 시민에게 명예 학위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죠? 30개 강좌를 열어서 그거를 100시간을 채우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총 몇 명이 100시간을 채우신 거예요? 작년에 한 7명 정도가 이수를 7명 했습니다. 정도요? 네. 그 7명을 채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네네.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다른 네. 지자체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네. 그래서 검색되는 걸 봤더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이제 규모 면에서 네. 차이가 워낙 나니까 뭐 네. 거기는 뭐 학사, 석사, 나중에는 박사까지도 이렇게 연계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한 170명 정도 같아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했더라고요. 근데 네. 작년에 대전 같은 경우 엄청 많이 학위 수여를 줬어요. 네. 300명 정도 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쪽하고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거를 좀 우리 관장님이 고민해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본의원이 이 행감이라든지 여기에서 강좌가 모집을 하려고 열었다가 채워지지 않아서 폐강하는 것도 이제 많았고, 이게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네,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고, 또 600명이 참여를 해서 30개 강좌를 열어서 100시간 그 서울 같은 경우는 200시간 채우는 거였어요. 거기에 논문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총 7명에서 5명 받았다.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7명이 이거를 100시간을 진짜 100시간 채운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네. 저희 직장생활 저도 이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들어보기는 하는데, 이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거 엄청 대단한 건데, 저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그 7명 전원을 저는 그 명예 학위 수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명예 학위제 그 운영으로 학습 성과 인정, 참여 동기 부여, 적극적 참여 동기를 유발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조하면 나중에 시민들이 좀 그렇죠.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설 강좌라든지 아니면은 수여하는데도 신청주의가 아니라 그 수료를 100시간 채웠으면 다 명예학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10시간을 채우기까지 부단한 또 그분들이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위 수여할 때 저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게 없나 하고 작년 걸 보니까 없어요.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슨 이벤트가 됐던 이런 고민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관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시민대학이 운영한 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7명 정도가 됐고, 올해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한 1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12월 한 22일경에 명예학위 수여식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벤트도 좀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약간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작년 5명, 올해 10명 이렇게 해서 대전이나 서울같이 뭐 몇백 명 수준으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이 시민대학
명예학위제가 좀 운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 54페이지 저 고인세 박물관 반크. 제가 설명드릴게요. 반크에 이제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뭐 홍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영상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동영상하고 우리 시나 이게 고인세 박물관에 그 홈페이지나 SNS 여기 홍보 채널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안 돼 있는 것 같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예. 직지와 한국 역사 문화 홍보 포스터를 1만 부를 배포했다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배포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예, 지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지금 금방 짧게 답변하실래요, 그럼? 아니, 별도 말씀해서 하신 대로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를 최대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 미흡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상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네. 예, 이한국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하고 전용훈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도 7월에 처음 시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3, 4개월 보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제 선배 이제 의원님들이 시의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다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례나 임시회가 중요하지만 요 2차 정례 기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상임위에 입장을 하는데요.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선서도 하시고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긴 하지만 또 기본이 철저해야 또 흔들림이 없으니까 요 수감 자료 같은 거 이거 좀 주실 때 뭐 오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확인이 안 된 단어라든지 약간 설명이 좀 불충분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수감 자료에 좀 정성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 예, 바쁘신 중에 아마 이것도 하시고 여러 민원 처리하시느냐고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외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감 자료 작성해 주실 때 뭐 크로스 체크 한 번씩 더 해주시고요, 업무 연찬 해주시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 본부장님하고 관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본부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로 종종 견학을 가고는 합니다. 뭐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견학을 가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우리 청주시로 타 지자체에서 오는 견학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진지랍시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워서 와서 그리고 청주시에 적용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본부장님, 혹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고는 하나요? 혹시 파악하는 거 있으세요?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네, 견학은 지금 쪽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본부장님. 벤치마킹을 호수 도서관은 1월 달에 울산 남부 도서관에서 한번 왔고요. 5월 달에는 금빛 도서관에 포천 교육 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수나 금빛 뭐 그렇게 아마 오송에서도 뭐 가로수나 이런데 예, 가로수 왔을 것 도서관, 같아요. 오송, 서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예, 뭔가 신규 개관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립 도서관은 없었을까요? 작년에 신규 개관하고 뭔가 많이 있었다는데 방문 행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다는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립도서관의 벤치마크 기본 실적이 2024년도에는 네. 6건 정도 됩니다. 화성, 서울, 네, 나주, 제주 정도 이렇게 해서 6건이고요. 올해는 시립의 공군사관학교 도서관하고 보령 시립도서관에서 2건 벤치마크 기준을 놨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뭐 비록 뭐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도서관이다, 뭐 학습관이다 이런 데만큼 수치는 안 되더라도 신규로 뭐 리노베이션을 이번에 했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특징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타지 자체에서도 좀 비교 견학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겠지만 또 우리도 새로 건물 뭐 리모레이션 하고 뭐 이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혹시 고인세 박물관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고인세 박물관장 전용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많은 기관 단체에서 저희 박물관 견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 견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박물관 전시라든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와서 견학하는 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은 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관이나 무엇인가 배우고자 한다면 저는 고인세 박물관을 온다고 보는데, 이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어디를 가도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지 자체에 비해서 선진 박물관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께서 타지 자체에서 견학을 온다라는 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하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관광지화처럼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려는 분들은 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중요도 있게 바라본다는 건 그만큼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헌팅턴 도서관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과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많이 와서 배우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청주시에서도 이런 정도의 위상을 갖춘 도서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과연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를 봤을 때 일단은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뭐 우리가 옆에 땅들을 막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위로 더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꾀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 같은 것들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드리면요. 시립도서관은 앞에 직지 관련된 문구도 써 놓으셨죠? 입구에서. 네. 건물의 벽에 써야 있습니다. 그 건물은 굉장히 유서 깊은 그 벽이잖아요. 예.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따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벽인 거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이제 뭐 향토, 역사, 상당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는다고 한다면은 외벽에 직지의 문구를 적어놨듯이 안에서도 무엇인가 박물관이랑 연계를 할 수 있는 고서적이라든지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9월달경에 옛날 옛적에라는 특별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홍길동전이 됐든 춘향전이 됐든 이런 고서적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직지, 지금 영인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직지의 고장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직지의 특별 전시관 같은 거를 만들어 뭐 전시실 이런 것들을, 전시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면은 무엇인가 청주시의 정체성도 살아날 수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관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특화가 예술하고 향토예요. 그래서 네. 향토 관련해서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림 전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쪽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박물관과 좀 깊게 네. 토론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시 공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좋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주셔서 직지 관련된 서적들도 있고 그리고 네. 직지와 관련 없는 뭐 청주시 향토 서적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특별전이라든지 아니면 상시 전시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호수 도서관에서는 지난번에 금빛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골든 컨텐츠 말씀드렸었는데 한 1,200만 원이었나요,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이제 연말이라 네. 빠듯해서 네. 없는 살림으로 풍성한 행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셨던 분들께서도 다 밝은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드리면서도 너무 경무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했었는데 그걸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빛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특화 주제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하고도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주제는 굉장히 잘 맞는 주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프로그램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면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중장년 프로그램을 다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몇 개 도서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 금빛 도서관 청소년이니까 만약에 청소년 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오송 도서관에서도 이제 가로수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작은 도서관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 공간이 가능한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가로수 도서관은 올해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셨었나요? 네, 문화 프로그램 그 웹페이지 상으로는 확인은 좀 어려워서요. 뭐 하셨다고 하면 다행이고 가로수 도서관에서도 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부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랑 도서관 특화 주제가 맞는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다른 시민들을 유도하고 좀 더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당부 말씀을 드림으로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시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이 처리 요구 의견서 작성 이전까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청주 고인세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신홍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